케일은 양배추의 원동으로 양배추 재배 방법을 참고하여 재배해 주시면 됩니다. 케일의 품종은 이용 목적에 따라 녹즙용 품종과 쌈채용 품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녹즙용 품종은 줄기가 굵고 잎이 넓으며 쌈채용 품종은 줄기가 가늘고 잎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케일은 여름에 모종을 길러 가을에 수확하는 가을 재배 케일이 봄 재배보다 맛도 좋으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오늘은 가을 케일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케일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 재배 작형은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있지만 케일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의 저온에서도 동사하지 않는 내한성이 강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노지 재배의 경우 지피나 비닐 등으로 피복을 통해 월동을 거쳐 이듬해 3에서 4월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케일은 온상의 종자를 파종하여 1에서 2개월간 육묘 과정을 거쳐 본엽이 4에서 5매로 성장하는 시기에 봄밭에 케일 모종을 옮겨 심어주시면 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 종자를 파종하고 육묘 과정을 거쳐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 사이 봄밭에 모종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작은 텃밭 경우는 모종을 키우는 과정을 생략하고 종묘상에서 모종을 구입하여 심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케일 밭 만들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토심이 깊고 토양의 보수력이 양호한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유기질이 풍부하고 토양 산도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의 사지량토나 점지량토가 좋습니다. 케일 모종 심기 2주 전에 완숙태비와 석회, 토양살충제를 밭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밭을 깊게 갈아줍니다. 케일 모종 심기 1주 전에 복합비료를 밭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흙덩이를 잘게 파쇄하여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두둑을 만들어줍니다.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세균성 썩은병의 발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은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흑색 비닐로 비닐 멀칭을 해주면 토양의 수분 보수력이 향상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케일 두둑은 일반적으로 두 줄 심기의 경우 두둑 너비는 100에서 120cm, 두둑 사이 간격은 30에서 40cm, 두둑 높이는 30cm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파종하여 육묘 과정을 거친 모종이나 육묘상에서 구입한 모종을 봄밭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케일 모종의 포기 간격과 줄 간격은 40cm가 적당합니다. 케일 모종을 심을 구덩이를 만들고 구덩이에 물을 충분하게 넣어주고 심어줍니다. 케일 모종의 상측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얇게 정식하며 모종 측면과 토양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으로 가볍게 복토해줍니다. 모종을 심고 뿌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한 물주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물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수분을 좋아하는 작물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지 즙이 많고 맵지 않으며 부드러운 케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모종을 심고 뿌리가 조기에 활착할 수 있도록 자주 물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토양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날씨와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충분한 물주기를 해주면 됩니다. 반면 많은 강우가 있을 때 배수 불량으로 토양이 너무 과습하게 되면 각종 병해의 문제가 발생하여 초기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배수 관리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웃거름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기온이 내려가서 잎이 얼어버리는 시기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재배기간이 긴 작물이기 때문에 웃거름이 필요합니다. 봄 재배의 경우 여름 장마가 지나가면 한번 웃거름을 주고 가을 재배의 경우 생육 상태에 따라 10월 초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웃거름은 포기로부터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깊이 10cm 정도의 복합비료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웃거름을 주고 주변에 흙으로 가볍게 복토를 해주고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입니다. 케일은 양배추 병충해 방제와 비슷합니다. 케일 가을 재배의 경우 봄 재배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다소 적기 때문에 기르기가 수월합니다. 첫 번째 주요 병해로는 무사마귀병이 있습니다. 병원균이 활몰기생하며 혹 조직 내에 휴면포자를 형성하고 피해를 받은 조직이 파괴되면 한 개의 편모를 갖는 유주자가 발생하여 뿌리털을 통해 식물체 내로 침입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호간나를 300평에 20kg 정도 살포하며 석회를 넣고 토양 산도를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부패병입니다. 부패병은 봄 재배와 월동 재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추운 해에는 피복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썩은병입니다. 뿌리썩은병은 여름철과 가을철 재배 시 발생이 심하고 어린 줄기에 회백색 병반이 형성되면서 뿌리 쪽으로 퍼지면서 시듬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배수에 신경을 쓰고 발병된 포기는 바로 제거합니다. 다음은 무름병입니다. 무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과 장마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질소과다와 배수불량으로도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배수에 유의하고 동수화제 500배액이나 마이신유를 비가 온 후에 살포합니다. 다음은 균핵병입니다. 균핵병은 상추나 콩 등의 후작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흐린 날이 지속되거나 비가 온 이후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로브랄이나 스미렉스 등을 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썩은병입니다. 검은썩은병은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발생이 심하며 어린 묘에서 발생하며 떡잎부터 흑변하며 고사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비가 지속적으로 온 이후에 동수화재나 보르드액을 살포합니다. 첫 번째 주요 충해로는 배추점나방이 있습니다. 배추점나방은 잎 뒷면에 기생하여 표피만 남겨놓고 식혜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슈리사이드나 란네이트 등을 유묘기부터 살포하여 초기부터 예방합니다. 다음은 도둑나방입니다. 도둑나방은 먹는 양이 많은 벌레로 생육을 억제시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사이아녹스, DDVP, 다이아지논 등을 정식 초기에 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추인나비입니다. 배추인나비는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며 잎을 식혜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DDVP나 일반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오늘은 가을 케일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